네, 네,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차고 있는 그냥 뭐 이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C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좀 다른 수건, 하얀 수건을 제가 찼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속에 제가 바깥에 외투를 입고 있다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요좀 수건이 요건 좀 긴 수건이라서 뭐 스포츠 타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좀 긴 수건이라서 약간 올려서 이렇게 좀 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저는 벨트를 보통 하나만 차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벨트 2개 차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벨트 2개가 더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벨트 2개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벨트를 하나를 뺐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정도까지 걸렸으니까 일단 참고는 하시고 나중에 여기가 조금 추운 지역이라서 제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벨트를 왜 차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차라 이러면 참 남들 보기도 좀 그렇고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호주머니에 넣는 거는 넣는다 치는데 뭐 발목에 차는 것도 뭐 차는 거고 손목에 차는 거 차는데 벨트를 차라 이거 무슨 환자 같지 않나 이런데 근데 이게 차고 안 차고가 컨디션 차이가 워낙 크니까 일단 차보면 벗을 수가 없어요. 좋다고 느끼니까. 뭐 허리가 꾸부정하던 사람이 차면 이상하게 허리가 이렇게 펴지고 소화 기능도 좀 낫고 몸이 한결 편안하다고 느끼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좋은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벨트를 한 개 찰 수도 있고 2개를 찰 수 있다. 일단은 벨트를 2개 정도는 준비를 해 보셔야 되겠죠. 수건도 두꺼운 수건, 뭐 중간 두껍게 수건, 좀 얇은 수건 이럴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두꺼운 게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두껍게 찼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두께가 얇아져서 이게 스포츠 타월은 좀 두께가 얇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되니까 이게 얇게 해도 괜찮더라라는 생각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윗배가 살아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대말로는 아랫배가 너무 튀어나왔다. 아랫배가 너무 볼록하다. 이게 반대말은 윗배가 푹 꺼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자주 할 겁니다. 여러분 윗배를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윗배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랫배를 죽여야 됩니다. 자, 죽인다 하는 게 나쁜 용어일 수도 있지만 아랫배를 없애야 됩니다. 대신에 윗배를 살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뭐 위하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위가 밑으로 떨어졌다. 그게 이제 아랫배가 튀어나왔다.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원래 우리 창자 내부는요, 이제 타원형 형태로 창자는 뭐 물 호스 있잖아요. 호스처럼 이렇게 안에 물이 꽉 차 있는 어떤 물이 아니고 이제 가스가 차 있다 이래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 위장을 통과해서 십이장을 통해서 소화 효소와 이래 음식물이 이제 소화가 되면 가스가 막 발생이 돼요. 가스가 창자 내부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압력으로 인해서 창자가 이렇게 탱탱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가 없어버리면 창자가 납작해져 버리겠죠. 네. 찌부러들어 버려요. 근데 우리가 아랫배가 자꾸 처진다 이거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창자 어딘가에 가스가 없어서 자꾸 찌부러짐 현상이 생기면서 창자가 자꾸 밑으로 처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세요. 호스에 물이 꽉 차 있으면 호스가 팽팽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호수에 물이 없어 봐요. 그럼 흐물흐물 해갖고 이게 뭐 구석탱이에 턱 쳐박아 놓는 것처럼 네? 축 처져 있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호수에 물을 넣어주면 다시 팽팽해지죠. 그죠? 사람이 이거 활기차다, 탱탱하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창자가 찌그러들면 사람이 외형적으로도 쪼그라들어요. 희한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나 하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혈액순환이 우리 온몸의 어딘가에 구석구석에 다리부터 팔, 뭐 구석구석에 골반,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오른쪽 폐가 처지기 시작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오른쪽 폐가 처지기 시작했는데, 오른쪽 폐가 처지다 보니까 횡격막이 눌리면서 위장을 짓누르기 시작한다. 위장을 짓누르는데 이게 위장과 식도 사이에 있는 위식도 괄약근도 눌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왜 폐는 럭비공처럼 양쪽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명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횡격막이 활 모양으로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횡격막이 그 폐를 받치고 있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네. 근데 이게요, 폐가 자꾸 처지다 보면 횡격막이 이게 활 모양으로 돼 있던 게 뒤집어져 버려요. 여가 눌려버리면 활 모양이 반대로 꺾여버려요. 이렇게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횡격막이, 오른쪽 횡격막이 처지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쳐져버리면 위장을 눌러버리고, 위식도 괄약근, 위장과 식도 연결 지점, 아까 제가 괄약근 얘기했습니다. 그쪽으로 눌러버리면 위장은 찌그러지고 위장에 있는 가스는 식도 쪽으로, 호흡기 쪽으로 못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가스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스가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스가 나온다 이런데, 이게 요즘 날씨가 좀 차가워지고 있는데 추운 날 바깥에 한번 나가보세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치 않은 사람이 딱 드러나요. 나가 있는데 콧김, 입김이 막 강하게 쫙쫙 나오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가 있는데 콧김이 여기서 맹글 돌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콧김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뱃속에 있는 가스가 공기와 같이 만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낮에 음식을 먹었는데 뭐 오후 몇 시간 됐는데 트림을 했는데 막 음식 냄새가 나잖아요. 그 가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트림을 하잖아요. 그 뭐 같아요? 공기 같아요? 그 뱃속에서 올라오는 가스예요. 가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사람은 트림도 잘 안 해요. 그냥 왜 규칙적으로 가스가 자꾸 나오니까.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규칙적으로 가스가 안 나오니까 이게 위장에 쌓여 있다가 어떤 동작을 하니까 갑자기 확 밀려오는 게 가스다, 트림이다, 뭐 혹은 위산역류다, 막 이렇게 돼요. 갑자기 안 나오다가 갑자기 훅 나오니까 위산역류가 되고 트림이 되고, 하품도 마찬가지예요. 가스가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공기다 이러면 좀 나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가스 냄새를 맡거든요. 그 트림도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저 예전 동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거 다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위장을 압박을 하면 위장이 찌그러들 거 아니에요. 그럼 위장 자체도 힘이 없고, 또 오른쪽 소장, 특히 오른쪽 창자를 지그시 누르면요, 심하게 눌러버리면 오른쪽 창자 위쪽에 있는 오른쪽 소장이 찌그러져 버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요, 사람이요, 공황장애 현상 비슷한 게 나타나버려요. 창자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창자가 안 움직여 버려요. 그럼 사람이 꼭 무슨 기계가 시스템 다운 되는 것처럼 확 퍼져버려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힘은 하나도 없고 죽을 것 같고 하늘로 노래지고 주저앉아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창자가 우리가 복부에 칼에 찔리면 주저앉는다 이런 말이에요. 창자가 이렇게 만약에 끊어져 버리면요, 사람은요 완전히 다운돼 버려요.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폐가 처지면서 창자를 누르는 건데 어느 정도 눌려 있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잘못 눌리면 물호스가 완전히 발로 밟아서 찌그러지듯이 딱 찌그러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공황장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모든 공황장애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가 처져서 창자를 찌그러뜨리든가 위장을 찌그러뜨리면 위장도 기본 그 압력이 있어요. 그래야 위장이 어떤 형태를 띠고, 그러니까 위장을요 칼로 툭툭 앞뒤로 잘라내서 바닥에 턱 내려놔 보세요. 그게 무슨 형태가 있겠습니까? 그냥 푹 쳐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뱃속에 있는 위장은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죠? 3차원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가스 압력이나 혈액의 압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거는 형태를 갖고 있고 죽는 거는 퍼져버리죠. 네. 그러니까 위장이 눌려있다 이거는 위장 압력이 떨어져 있다 이거야. 그 어떤 사람은요 막 먹으면 돌았으면 배고파, 먹으면 돌았으면 배고파, 근데 살은 쏙쏙 빠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속 먹으면서 살이 찌는 사람도 있어요. 그 형태에 따라서 달라요. 창자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살이 빠져요.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위장의 형태나 창자 모양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위장이 눌리고 오른쪽 창자 윗배 쪽에 있는 창자가 눌리기, 만약에 찌그러지기 시작한다 이러면요 창자 전체의 가스 이동이,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창자의 어느 부분이나 위장이 찌그러지면 이 소장이나 대장 전체 가스 이동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스가 원활히 이동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창자가 아까처럼 제가 위장을 잘라서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퍼진다. 그러니까 창자가 자꾸 밑으로 처지기 시작해요. 창자 내부에는 가스 압력이 항상 일정량이 존재를 해요. 그래야 창자가 탱탱해요. 건강한 창자는 탱탱해요. 짐승도요, 이래 도축을 해보면 늙은 소, 창자가 그냥 늙어 있는 창자가 보여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젊은 소는 창자도 건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창자가 처지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소장, 아랫배가 왜 튀어나오냐, 윗배가 왜 꺼지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윗배를 살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윗배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면요, 여러분,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면 지금은 위장만 살리는 게 아니고 위장이 특별히 약해져 있고, 이 왼쪽 소장도요, 요 윗배가 있고 아랫배가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지만 위쪽을 윗배라고 하고 아래쪽을 아랫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배는, 오른쪽은 위장이 있고 왼쪽은 소장이 있을 거예요. 그 뭐 위장 뒤로도 소장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윗배가 전체적으로 다 꺼지면서 밑 아랫배로 내려갔기 때문에 윗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벨트를 착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벨트가요, 이게 좋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허리 보호 벨트 이렇게 스트레칭 되는 거,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좋아요. 근데 해보니까요, 힘이 없어요. 늘어나 버리면, 이거는 벨트는 딱딱하잖아요. 그죠? 근데 딱 밀착이 되면 호흡을 할 때, 복식 호흡을 이렇게 호흡을 할 때 보면 딱 밀착력이 오면서 힘이 확 들어와요. 근데 탄력 있는 고무 밴드 이렇게 해놓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위장이 특히 약하기 때문에 위장 쪽에 수건을 대놓고, 바클, 자, 요거 은색 바클도 항상 여기 오른쪽에 와 있어야 됩니다. 바클이 여기 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바클은 항상 여기에 와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위장 쪽. 그러니까 왼쪽도 윗배를 살려주기 위해서 벨트가 일로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벨트는 아마 짧게는 몇 개월, 하여튼 꽤 오랫동안 착용할, 저도 지금도 착용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벨트를 2개 착용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윗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아랫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거 아랫배가 없앤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윗배가 살아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의 경험에 의해서도. 그 윗배를 살리기 위해서 또 막 여기다가 누워서 모래주머니도 올려놓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누워서, 우리가 예전에 2kg짜리, 1.5kg짜리 모래주머니 주문해놨잖아요. 그것을 누워서 하는 방법들도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 벨트만 갖고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이 아프신 분들, 조금 아프거나 중간 아프지 않고 많이 아프신 분들은 누워서
모래주머니를 자꾸 올려놓고 이런 작업을 좀 해야 겨우 윗배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